새누리당이 끝내 정치 쇄신을 다짐하면서 국민 앞에 결의하고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참으로 비겁하고 불렬합니다. 온 국민의 신용정보가 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온 나라가 걱정인 혼란의 와중에 새누리당이 국민께 약속한 정치 쇄신의 핵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뒤집는 당론 변경 의총을 개최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닥키나 할 일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치개혁 특위로 넘긴다는 새누리당 의총 결론입니다. 이미 국민과 약속했고 야당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국민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될 일을 정치개혁 특위로 넘기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입니까? 국민은 모를 줄 알겠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꼭꼭 숨어서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도 덩달아서 정치개혁 특위를 방패 삼아서 연피해보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겁한 꼼수에 속아줄 국민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 쇄신의 약속인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양당 당 대표도 좋고 원내 대표 간의 맞짱 토론도 좋습니다. 그도 아니면 양당 대표, 원내 대표 간의 사자 토론도 관계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양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TV 방송 토론을 새누리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정부가 어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지탄이고 뒷북 행정의 전형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관리와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책임을 따진다고 적반하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눈박이 눈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눈박이식 인식입니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해버리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정부 과연 얼마나 더 어리석어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200여만 명이 달하는 국민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내용이 다 털린 것이 확인이 되어서 카드 발급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기구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책임져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 회사에만 떠넘기면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성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된 카드 3사의 공통점 중 하나가 상금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 의혹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의 신용 정보가 털린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과 근본 대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행태, 카드사의 탐욕적인 경영 관행, 그리고 또 양자 간의 유착과 방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설픈 변명과 책임의 회피를 늘어놓는 당국의 대처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와 근본 대책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고,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재발 방지의 근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라는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여전히 초긴장인데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참으로 오리무중 정권이고 오리무중 행정입니다. 축산 농민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고 방역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날 이전에 잡혀야 할 텐데 방역선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확산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답답한 것은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도 발병 원인도 감염 경로도 모두 오리무중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새 5번, 2년에 한 번꼴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이 앉아서 당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천수답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매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부의 추정대로 철새가 감염원이라면 지금처럼 방어선을 치는 방역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방역 대책과 사육 농작의 이전 배치 같은 맞춤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철새가 아니라면 그에 맞는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발 다음에는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장병환 정책위의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정부가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 수입을 늘리는 대책만 내놓았지 정작 중요한 피해자 구제 방안과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 소송제 도입은 없는 대책으로 이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부 수입만 늘어날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지금처럼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즉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챙기는 꼴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비슷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외주업체 관리 강화 그리고 위반 시에 업무 정지 그리고 정보 수집에 대한 고객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정말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이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의 CEO들 그리고 감독 당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로 이 증권 회사 등이 오히려 보안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해킹이라거나 정보 유출 등 이 보안 사고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빠지지 않고 했던 예를 들어서 농협 이런 그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은 정말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수습이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책임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국민들이 앞으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는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연금과의 연계하는 안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2회 8쪽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국민을 속일 마음을 먹고 공약집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대국민 사기 수준을 넘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기초연금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국민 홍보용 책자 전국 배포와 각종 언론 매체 동원 그리고 전국 지사 차원의 홍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안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여당의 논리만을 편파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선 공약집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공약 파기를 넘어서 또다시 어르신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당한 편파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과 전국의 현수막을 걸어 약속했던 공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일간의 초유의 방송사 파업 원인을 제공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김 전 사장의 정치권 진출은 MBC 파업 당시 노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로 MBC 파업 사태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는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김 전 사장에게 7월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이 MBC의 공정성 훼손의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초유의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의 주역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하기 바랍니다. 자숙하고 사과해야 할 인물이 주민의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은 모렴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저사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맡은 김 전 사장의 부적절한 정치권 진출을 새누리당이 계속 지원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웅래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어제
어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또다시 청와대의 모든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선거 몇 달 남겨놓고 정말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지방선거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대국민 공약 파기며 신뢰 제로를 향한 치닫는 박근혜 정부의 전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공개 의총 뒤에 숨어서, 오늘은 정계 뒤에 숨어서,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억지 위헌론 뒤에 숨는 이 새누리당의 치졸한 숨바꼭질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웃하는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천 폐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우리 6.4 지방선거에서 지면 개털된다, 이렇게 정말 막말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손목시계를 6.4 선거 용으로 지역위원장들한테 배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제작한 목적과 수량, 그리고 배포 경로를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의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것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시계처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침묵도 더 이상 자랑스러운 침묵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함께 국민 혈세가 집권여당의 선거운동 시계를 둔갑한 이번 사건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밝힙니다. 네, 다음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강기정 민주당 신영무 정보 대란 대책 특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정책위 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제 금융당국의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발표가 있자 즉각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기존 대책과 별 차이를 빚 수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만 있었을 뿐 정작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가 없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듯이 실효성 없는 반복적인 대책이고, 이 감독 부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고,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 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최고위에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안위, 위반위, 이 법사위, 정무위, 그리고 우리 외부 인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12분으로 구성했습니다만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회의를 열겠습니다. 또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 금감위 정당국을 참석시키고 3개의 회사 사장단의 이 참석을 통해서 오늘 정무위 기관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차 피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또 국민, 즉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라, 이런 식의 이 정부 당국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3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특위 운영과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피해자 대책을 법제화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우리 정무위원들과 변재일 연구원장 등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만들겠다. 그 방향에서 결국 근본적인 피해자 대책을 입법하는 문제가 하나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2차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향이 두 번째 방향이고, 셋째 방향은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 방향에 맞추어서 특위회의를 열고 특위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리고 정부 어제 발표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갈 수 있도록 특위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초선거 정당 관련해서 백지원 정개특위가 다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치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원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3시간에 걸친 의총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었습니다. 의총 결과가 겨우 국회 정개특위 이름하기라고 당론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약속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수차례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정개특위에 이름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2003년 기초선거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한 위원 판단을 정당 공천 금지에 대한 위원 판단이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총 4차례 회의 동안 같은 논의를 반복하면서 회의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지도부 눈치 안 보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맡기겠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선 공약의 파기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작년 11월에 공약했던 기초선거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리독감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살처분한 것이 27만 4천 수입니다. 그리고 살처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만 6천 수에 달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발생지에서 19.5km 떨어져 있는 해리면에서 조리독감 의심 신고가 와서 살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에 조리독감 예언에 있는 지역의 그 농가주의 부부가 하는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료차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이미 모니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농가에서, 해리면에 있는 농가에서 이 조리독감 발생했다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분변 검사나 혈청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한두 마리 나왔을 때 살처분했어야 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배양이 돼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증식되어 있기 때문에 깃털이나 분변이나 또 사람에 의해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대책은 사료차가 간대, 아니면은 이 반경 3km 이내, 아니면 10km 이내에 가축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변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새가 매개체라고 하게 되면은 위험 지역에 있는 농가에 소독약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축사 주변을 완벽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발생 지역의 10km 이내에 있는 그런 축산 농가에 소독약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도 농장과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사료차, 분뇨차,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생육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위주로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새가 매개차로 가면은 이 지역에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가는 설을 앞두고 시름에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농가에 이 조류독감이 퍼질까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정책을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큰 정책이라면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영리화가 아니다. 둘째, 영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고 선동이다. 기초연금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영리화가 아니라는 궤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아무리 새누리당 자신이 만든 정책이 아니고 기재부의 지시를 받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명색이 집권여당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체면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강변으로 일관하면서 얘기를 지루하게 끌어갈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리화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보이든지 아니면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없으면 이 정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국방위원이신 공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가안보 이해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를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안보를 위한 세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해상 방위력 증강을 위해 개발한 최신 해군 호위함에 정품이 아닌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가짜 부품을 사용하다 공익 제보자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어질트는 그 세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방산비리가 가져올 폐해는 아주 무섭습니다. 만약 해군 호위함이 부품 불량으로 인해 실제 교전 상황에서 가동을 멈춘다면 그 안에 탑승 중인 우리 전투원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산업체들은 나사 하나, 철판 한 장에도 국가안보의 안보와 장병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를 일으키는 이들은 사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국가안보 이해 세력들을 반드시 엄단해 다시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책임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고위정책 회의